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꽃샘추위가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이번 주말은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G20의 여파로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동시간대에 비해서 0.8% 오르기는 했지만 어제 1,000만 원대를 돌파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시 900만 원대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한편 네오가 4.71%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어제보다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약 1조 3천억 원가량 감소한 가운데 이오스만이 거래량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네요.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이 텔레그램이 암호화폐 키를 러시아 정부기관에 넘겨주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이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암호화된 메신저 내용 해독을 위한 키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텔레그램 측에서는 대법원에 해당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하지만 기각을 당했죠. 네. 자,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정보기관의 명령을 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후에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러시아의 로스콤나드조르라는 통신감독 기관이 텔레그램사에 바로 15일 이내에 암호 해독 키를 연방보안국에 제공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차단한다라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텔레그램은 이 암호해독 키를 러시아 정부에 넘겨줘야 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근데 텔레그램은 이 러시아의 이런 차단 위협에도 이 사용자들, 메신저 이용자들의 교신에 대한 서로 연락 이런 것들을 비밀 보호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자, 그리고 연방 대법원 판결에 불복을 나타내면서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을 만든 파벨 두로프는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을 차단하겠다는 위협은 아무런 이런 결실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어서 이제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자유와 사생활을 지키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소를 하겠다는 거죠. 네. 다만 현재 텔레그램은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ICO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악영향을 이런 법적인 문제가 이 암호화폐 시장 텔레그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저는 좀 헷갈리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G20 이후에 좀 약간 이틀 동안 계속 랠리가 있었어요. 그 네. 이후에 지금은 눌림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숨고르게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G20이라는 빅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G20은 끝났지만 4개월 뒤에 네. 7월에 이제 다시 뭔가 열릴 것이라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 이 암호화폐 공동 규제안을 만들겠다라는 G20의 이런 회담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 뒤에 그런 부분들 우려감이 선 반영됐다 이러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국가보안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유저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보안 이쪽에 관련해서 미국 국가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위기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뭐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다음 리플을 보실 텐데요. 리플 같은 경우도 뭐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리플이 선물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되면서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투자의 판을 키웠다 라는 호평을 받은 바가 있어요. 네. 양방향 투자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선물의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위터 쪽에서 말이 나왔는데 이 SNS 트위터 굉장히 유명하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등 트위터 이 중에 양대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여기 트위터의 잭도시 CEO가 좋은 말을 했는데 이 잭도시 CEO가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단일 통화가 될 것이다. 지금 뭐 달러, 위안화, 원화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엔화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없어지고 이제 비트코인만 전 세계 통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적극 지지한다라고 힘이 했는데 되네요. 네, 그렇죠. 이 트위터가 보시면 굉장히 큰 메신저 회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어느 정도의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 G20 이후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어져서 다시 한번 좀 큰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1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미국의 거래소 비트렉스가 이달 30일을 마지막으로 82개 알트코인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82개의 암호화폐 중 28개는 블록체인 또는 지갑이 불량이고 또 그 외의 토큰들은 유동성 약화로 폐지되는데요. 비트렉스는 거래소의 등록 코인이 엄격한 코인 등록 기준에 따라서 블록체인과 지갑이 적합한 기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비트렉스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있죠. 다행히 폐지가 결정된 82개의 코인들 중 업비트에 상장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글로벌 결제 기업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결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미국 특허 상표국에 신청했는데요. 특허 출원에 따르면 제3의 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 직접 결제 처리를 할 수 있게 한 거죠.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현재 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보시죠.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군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은 모두 1248건입니다. 특허 출원에는 세계 G2로 분류되는 미국과 중국이 78%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8%와 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이 해외 출원 비율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44.98%, 또 23.23%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내 특허 출원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오는 25일 서울에서 2018년 세계 암호화폐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블록체인의 발전 방향과 암호화폐의 기술 및 투자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비타민 최현우였습니다.